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사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우리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F3에서 F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F3에서 F12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매크로를 생성할 때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이걸로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0이 있고 오류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때 사진이 1이라는 그 값이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U라는 이 글자를 이제 표시하고 0이 만약에 입력되어 있으면 무라고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텍스트면 만약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요 이제 우리 특수문자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우리 텍스트가 들어간 거는 오류라는 그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요 셀이 있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써져 있을 때 텍스트가 써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얘 보니까 만약에 1이라는 그 값이 입력이 돼 있을 때는 U라고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표시해 주면 되고 만약에 텍스트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 문자를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할 때 우리 기본 형식이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우리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달라, 맨 뒤에다가 실제 값이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달라, 요걸 이제 우리가 요 순서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은 1이 들어있을 때가 있고 0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텍스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이라는 그 값은 이제 양수니까 양수에다 써주고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이면 0이라는 그 형식을 쓰는 곳이 따로 있죠. 텍스트일 때 그때 형식을 쓰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복사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복사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셀 서식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1이라는 그 값은 이제 양수니까 맨 처음에 만약에 실제 값이 양수면 이제 U라고 출력해 달라.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음수죠. 음수일 때는 지금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을 하나 더 찍고 음수일 때를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요. 0일 때는 우리 이제 무라는 그 글씨를 이제 출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무라는 그 글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일 때죠.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요 기호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 대가로로 묶어서 빨강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쌍따옴표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한자 눌러서 우리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우리 이제 1이라는 그 글씨가 들어있던 그 위치는 전부 다 이제 U라는 그 글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 위치는 전부 다 이제 무라는 그 글자가 다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 값이 오류라는 아까 텍스트가 들어있었죠. 그때는 우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서식 코드를 변경을 시킬 때 제가 지금 작성한 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서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일 때요. 자, 지금 얘가 양수일 때 U라는 그 글자를 이제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아까 쌍따옴표가 찍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양수일 때 쓴 거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아무것도 이제 여기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음수일 때는 이제 생략하고 그냥 쓴 거예요. 해서 세미콜론을 연속으로 그렇게 이제 찍어준 거고, 얘가 이제 0일 때, 실제 데이터가 이제 0일 때 무라는 요 글자를 표시해 달라.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얘가 이제 텍스트일 때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은 이제 정상처럼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안 돼요. 왜? 1일 때 이제 U라는 그 글자를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제 들어있는 값 좀 보세요. 지금 여기는 U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 수식 입력줄을 보면 1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만약에 제가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2로 한번 고쳐볼게요. 2라고 써도 U가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2일 때가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1일 때만 우리는 U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를 쓰면 이제 틀린 걸로 당연히 채점이 됩니다. 1이면 그렇게 아예 딱 지정이 돼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1이랑 똑같으면 U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 형식이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조건을 이제 써줄 수가 있죠. 그때 조건은 최대 이제 2개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서식 코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만약에 1일 때요. 1일 때, 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 써주고, 그리고 1이랑 똑같으면 이제 U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형식이 얘지만 우리는 조건을 최대 2개까지 쓸 수 있다 그랬죠? 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0이랑 똑같아? 그렇게도 이제 하나 써줄 수 있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을 때는 우리 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4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그때 요 0일 때를 그냥 생략하고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 2개를 연속으로 땅땅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살짝 이제 떨어뜨려 놓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조금 더 편집해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제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다가 1일 때 1이랑 똑같아 그 조건만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작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썼으니까 1이랑 똑같으면 이제 U다. 음수는 지금 여기서 언급이 안 됐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 2개를 땅땅 찍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으로 아예 지정이 돼서 나왔으니까 0일 때 이제 무라고 출력해달라. 그리고 텍스트일 때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서식이요. 요 서식 요거를 여기다 이제 적용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요 데이터 또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다가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서식 코드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하고 이제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요거 이제 다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1이랑 똑같을 때는 U라는 그 글자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데 음수일 때는 생략하고 쓸 거라 세미콜론 또 하나 더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무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달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텍스트일 때요. 텍스트일 때는 우리 빨강으로 우리 이제 특수문자 표시해달라라고 해서 미음하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특수문자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원래는 1이었는데 제가 2로 바꿨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원래 2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일 때는 지금처럼 무하고 그게 이제 출력이 돼버린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이제 하나만 썼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U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가서 전부 다 이제 무라는 그 글자가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무라는 그 글자는 0일 때만 출력이 돼야 돼요. 해서 우리가 0이랑 똑같아? 똑같으면 이제 무라고 출력해줘.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띄어쓰기 좀 살짝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요렇게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줬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라. 근데 앞에서 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빈 공백으로 출력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식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무라는 글자를 출력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도 전부 다 이제 무하고 얘가 이제 출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안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얘 출력해라.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얘 출력해라. 만약에 1도 아니고 0도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될 거고 실제 데이터 그 값이 텍스트일 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도형의 이제 설명선에 보게 되면 말풍선 사각형이라는 게 있대요. 얘를 동일한 시트 H2에서 H3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생성한 후에 텍스트를 우리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고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H2번에서 H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이 도형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에 찾아가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설명선 중에 우리 이제 말풍선 사각형이라는 게 맨 앞에 있죠. 자,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이제 H2번에서 H3번 그 영역에다가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짜잔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도형을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시킬 거죠.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할 거니까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매크로의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혹시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상태 표시를 봤을 때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는 우리 이제 매크로가 기록 중이다.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저장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F3번 클릭해주고요. F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12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우리 G 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이랑 똑같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U라고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다가 이제 또 대괄호 열어서 이번에는 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무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도 아니고 0도 아니라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 두 개를 땅땅 찍어서 빈 공백을 출력해라. 문제상에는 뭐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건 없지만 이 위치에 그 값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제 특수문자 표시하는 거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빨강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할 거니까 우리 비어있는 셀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 칸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서 우리 상태 표시에 기록 중지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우리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끝났어요. 매크로 이제 생성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이요. 이 도형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딱 입력해 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도형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F3에서 F12번 그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이제 적용시키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도형의 설명선에 보게 되면 이제 말풍선 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동일한 시트 H5에서 H6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H5번에서 H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도형을 생성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서식 해제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서식 해제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또 도형을 먼저 생성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삽입에 도형에 찾아가서 여기 이제 설명선 중에 말풍선 사각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H5번부터 H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식 해제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 단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가 시작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F3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이제 일반이요. 범주 중에 일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서식 해제가 싹 다 됐죠. 그러면 또 비어있는 셀 중에서 이미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해주면 돼요.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생성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도형에다가 텍스트만 이제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곳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텍스트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요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1이랑 똑같으면 U 그리고 0이랑 똑같으면 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그냥 빈 공백 그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문제상에서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 못했을 때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사항은 없지만
그때 그걸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빈 공백 그냥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일 때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얘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1이랑 똑같으면 이제 U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수일 때 그 자리고 얘가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그 자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1이랑 똑같으면 이제 U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0일 때도 이제 무가 나오겠죠. 근데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 못했을 때 1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도 무라는 그 글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2가 3이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을 때 전부 다 이제 무라는 그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까 0일 때 무를 출력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매크로 문제 끝이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우리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포장 상태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을 그림과 같이 이제 추가시키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상품 상태라는 그 꺾은 선형이 있고 그리고 포장 상태라는 그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포장 상태 요 계열을 우리 차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처럼 리뷰 번호라는 거랑 우리의 상품 상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우리는 포장 상태라는 그 계열을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포장 상태가 지금 우리 2열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해서 2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 상태 그 데이터가 차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범례를 차트 아래쪽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차트에는 범례가 아예 없죠. 그러면 범례를 우리가 이곳에다가 아래쪽에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메뉴에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이제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차트에다가 범례를 추가시킬 건데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래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범례가 아래쪽에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에 우리 세로축에도 보니까 이제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차트 자체에도 차트의 제목이 없죠. 그거 이제 추가시켜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천혜양 평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들어 있어요. 그때 요런 제목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띄어쓰기 요런 거 이제 잘 보고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로축을 보니까 세로축에도 제목이 평점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우리 제목들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부터 추가시키자고요.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때 또 차트가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차트 제목 얘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글씨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우리 천애향 한 칸 띄고 평점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글씨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야 내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한 그 제목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끝났고요. 세로축의 제목도 집어넣자고요. 또다시 우리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을 넣어달라. 그때 이제 기본 세로요. 기본 세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얘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평점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줘야 이렇게 그 제목 내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차트 제목하고 세로축의 제목을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 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세로축의 기본 단위랑 최대값이요. 이 두 가지를 그림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리고 축의 주 눈금이요. 축의 이제 주 눈금을 우리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그림처럼 이제 지정해야 되니까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세로축이 지금 이곳인데 여기 보니까 맨 밑에 최소값이 이제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지금 5로 되어 있고요. 그때 기본 단위가 1씩 증가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눈금이요. 요 눈금을 봤을 때 우리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로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축서식이라고 있죠. 축서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기본 단위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때 우리 최대값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5로 돼 있으니까 5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이요. 기본이 아까 조금 전에 1이었는데 내가 최대값을 바꿔버리니까 기본 단위가 자동으로 막 바뀐다고요. 해서 기본 단위도 우리가 1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1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1.0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축에 이제 주 눈금이요.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는 이제 주 눈금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눈금이라고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눈금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주 눈금 보조 눈금하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제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 눈금이라고 되어 있고 없음으로 되어 있다고요. 해서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목록 단추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바깥쪽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정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주 눈금을 봤을 때 주 눈금이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상품 상태라는 그 계열이요. 상품 상태라는 게 우리 이제 파란색 요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열은 우리 대시의 종류를 사각점선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색깔을 검정 텍스트 1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파란색 요 꺾은 선형 있죠? 요거 이제 한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품 상태라는 그 계열의 대시의 종류를 변경시킬 거죠. 그때 우리 이제 맨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 채우기 및 선이에요. 우리는 대시 종류, 선의 종류를 바꿀 거라 요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선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데 문제에서 대시의 종류를 바꾸라 그랬죠. 대시의 종류가 지금 이곳에 있고 얘를 사각 점선으로 하래요. 해서 우리가 대시의 종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 바로 밑에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둥근 점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밑에 것도 갖다 대보니까 얘가 이제 사각 점선 그렇게 뜨죠. 해서 사각 점선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사각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색깔을 우리 이제 검정 텍스트로 지정하래요. 그때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검정 텍스트 1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요거 이제 검정색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우리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차트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차트 영역 서식이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바꿀 거니까 테두리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해서 우리가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요 두 번째 게 이제 효과예요. 효과.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자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미리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 아이콘이 맞죠? 그러면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차트형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다른 거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모서리가 둥글게 그렇게 이제 설정된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과 아래쪽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전부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모서리가 둥글게 그리고 그림자 든 건 확인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차트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가로축도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얘도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요. 범례도 얘랑 이제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주 눈금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따로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얘도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 꺾은 선형의 모양 요런 것도 이제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구매 후기라는 단추가 있고 그리고 HR에 보니까 상품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구매 후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후기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개발 도구로 이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단추를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우리 구매 후기라는 이 이제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여기다가 쭉쭉쭉 코드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폼 이름은 후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후기 등록 좀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이제 코드 한 줄만 써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엑셀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우리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한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해제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라는 요 단추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후기 등록하고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폼이 이제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우리 콤보 상자가 있대요. 우리 CMP 상품명 그렇게 되어 있죠. 상품명이란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곳에는 목록으로 우리 이제 H4에서 H7번 그 영역에 그 값들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H4번부터 시작해서 H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품명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를 눌러보면 이런 데이터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써져 있는 이 상품명들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 폼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왔죠. 그때 우리 폼이요. 폼 이름이 지금 프로젝트 탐색기에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들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폼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게 아니라 초기화 우리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렇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야 되니까 여기서 요걸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저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콤보 상자의 그 컨트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문제상에 써져 있죠.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CMB 상품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 이제 로우 소스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로우 소스는 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 셀에 우리 엑셀에서 H4번에서 우리 이제 H7번 그 영역의 값이 나타나게 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우리 콤보 상자 이제 로우 소스 그걸로 이제 우리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도 이제 다 풀었으니까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그때 구매 후기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후기 등록 요 폼이 떴고 그때 우리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H4번에서 H7번 그 영역에 들어있던 그 상품명들이 우리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러면 요 폼은 이제 잠깐 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후기 등록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우리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매 후기 요거부터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제 등록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등록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지금 이 폼이 이렇게 떴을 때 구매자 명이다, 상품 명이다, 상품 상태다, 맛이다, 포장 상태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내가 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우리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현재 홍길동의 그 데이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행에 내가 방금 입력한 그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곳에 오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구매자 명에다가 뭔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는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 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 상태다, 맛이다, 포장 상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각각 요 자리에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평점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평점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점에는 상품 상태, 맛, 그리고 포장 상태 이 세 가지의 합계가 25 이상이면 매우 좋습니다. 20 이상이면 우리 좋음이다. 15 이상이면 보통이다. 그 외에는 이제 나쁨, 얘가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칸에 입력된 거는 지금 우리 A열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죠. 그때 우리 A열부터 시작해서 1열이죠.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C열이 이제 3열, 우리 D열이 이제 4열,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 그리고 F열이 이제 6열이요. 해서 우리 구매자명은 이제 1열에 들어가게, 상품명은 이제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상품 상태는 이제 3열에, 그리고 이제 맛은 이제 4열에, 그리고 포장 상태는 이제 5열에 그렇게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주고, 평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지상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부터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필드명이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우리 표 1이다 라고 해서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입력행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요 폼을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동그라미 2번 요 문제를 풀 때 등록 단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폼에서 등록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이 등록 단추를 이제 선택해 주고 이 등록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단추가 있다.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을 여기다가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 때 입력행이라는 거를 만들겠다. 그때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A의 2번 셀 주소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 로우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A의 2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current region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current region 점 rows count요. 이렇게 우리가 current region rows 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입력행 구한 거 요거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랑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의 기준에서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A의 2번 셀의 기준으로 했으니까 A의 2번 셀이 지금 이곳이고요. 요 A의 2번 셀이니까 행 번호는 당연히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그 뒤에서 우리 이제 A의 2번 셀의 기준으로 current region이요. current region이 우리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A의 2번 셀의 기준에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이제 범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rows count 행의 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데이터가 입력된 게 지금 이만큼이니까 그때 행의 수는 2행, 3행, 4행하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죠. 해서 행의 수는 총 3개다 라고 해서 요 뒤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더해주면 5가 될 거고 그 5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의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행은 5하고 그렇게 값을 갖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등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내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는 오행에 입력되는 게 맞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행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때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구한 입력행이 있다.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컨트롤 명부터 확인하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한 거는 이제 1열에, 여기다가 입력한 거는 2열에, 여기는 이제 3열, 4열, 5열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첫 번째, 요 이제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그때 컨트롤 명이 txt 구매자 명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cmb 상품명,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찍어 보니까 우리 이제 txt 상품 상태,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찍어 보니까 우리 이제 txt 맛이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찍어 보니까 txt 포장 상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요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뒤에 찾아가서 txt 구매자명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컨트롤에 입력되어 있는 그 값을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 밸류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 줄 쓸 거 다 썼으니까 요 컨트롤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 그리고 3열에 그리고 4열에 5열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명들만 쭉쭉쭉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두 번째 거는 상품명인데 얘 아까 컨트롤 명을 확인했을 때 우리 CMB 상품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CMB 상품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컨트롤은 우리 상품 상태죠. 해서 txt 상품 상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밑에 거는 우리 txt 맛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txt 포장 상태였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명들을 쭉쭉쭉 이제 전부 다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는 등록 단추를 누르면 각각 이제 전부 다 입력행 컴마 1열부터 시작해서 5열까지 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봤을 때 입력행 컴마 6열이 있었죠. 입력행 컴마 6열에도 뭔가 이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입력행 컴마 6열 요것도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평점이라는 거를 비교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때 상품의 상태하고 맛하고 이제 포장 상태 이 세 가지의 이제 합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품의 상태다, 맛이다, 포장 상태다 그 내용들은 우리 셀즈의 입력행 컴마 3열, 4열, 5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 개 이제 합계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 값을 싹 다 이제 더해서 그 더한 값이 25 이상이야? 아니면 20 이상이야? 아니면 15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25 이상일 때는 매우 좋음이다. 20 이상이면 좋음이다. 15 이상이면 보통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쁨. 요게 이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if를 물어보고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if 쓰자고요.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요 세 가지의 우리가 합계를 구해줘야 되니까 셀즈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쓴 거 요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해서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상품의 상태는 입력행 컴마 3열에 들어있죠. 요거 더하기 그리고 컨트롤 V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있는 게 이제 맛이에요. 맛 더하기 그 다음에 포장 상태는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 들어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더해달라 해서 우리가 더하기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값을 싹 다 더한 그 값이 2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크거나 같다 2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만약에 25 이상일 때는 우리가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매우 좋음 요거 이제 넣어주면 돼요. 해서 그 뒤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매우 좋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고 지금 요만큼씩 쓴 거 요거 이제 컨트롤 C 블럭 잡고 컨트롤 C에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붙여넣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else if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else if로 바꾸고 요 세 가지에 더한 그 값이 이번에는 2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 뒤에 써져 있는 25를 25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20 이상일 때는 좋음 요거 이제 출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내용도 매우 좋음에서 좋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두 줄 쓴 거 또다시 이제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또 컨트롤 V 붙여넣기요. 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합계를 싹 다 이제 구한 게 1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거 20을 우리가 15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15 이상일 때는 보통 얘가 이제 출력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해서 요 글씨를 우리가 이제 보통으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나쁨으로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요것만 이제 복사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셀자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나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 쓸 거 다 썼으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if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if 식을 보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그 값이 2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25 이상일 때는 매우 좋음 요걸 이제 우리가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써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 if로 찾아오겠죠. else if로 찾아와서 요만큼 이제 계산한 게 이번에는 2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20 이상이라면 좋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고 만약에 20 이상도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다시 else if로 찾아와서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 15 이상이야 이번에 물어본 거죠. 해서 15 이상이라면 우리 보통이라는 이 두 글자를 입력한 컴마 6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고 만약에 15 이상도 아니래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나쁨이라는 이 두 글자를 우리 입력한 컴마 6열에다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 구매 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의 구매자 명이요. 구매자 명부터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이순신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상품명은 이제 천혜향을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상품의 상태는 이제 10이다. 그리고 맛도 10이다. 그리고 포장 상태 1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제 합을 구해주면 이제 25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평점에 우리 이제 매우 좋음 얘가 이제 나오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5행에 이제 맞게 입력이 됐고 평점도 매우 좋음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구매자명 또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강감찬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 이제 상품명은 오렌지로 할게요. 오렌지로 해놓고 이번에는 20 이상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좋음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맛을 지금 6하고 이제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장 상태 이것도 6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이제 2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 등록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합이 이제 22니까 이제 20 이상일 때 좋음이다. 좋음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이 되게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번에 이제 구매자 명은 이제 세종대왕 그걸로 이제 할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상품명은 이제 감귤 요걸로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해 주고 이제 15 이상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 맛하고 그리고 포장 상태 요거를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합치면 16이 되겠죠. 그때 우리 등록이요. 등록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요 세 가지 합이 16이니까 이제 보통이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나쁨도 한번 출력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유관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여기서 이제 한라봉 요거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나쁨을 이제 출력할 때는 15 이상도 안 돼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맛을 1로 그리고 포장 상태 요것도 이제 1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합쳐주면 12가 되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눌렀더니 그 합이 이제 12니까 나쁨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마지막 요 지시사항 봤을 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그 데이터로 이제 입력을 해라. 폼에다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구매자 명은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들어갈 거고 상품명은 어차피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하겠죠. 여기서 상품 상태다, 맛이다, 포장 상태다 이런 값들을 이제 입력할 때 아주 친절하게 숫자를 입력해라, 숫자 입력해라, 숫자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지만 기존에 맨 처음에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얘네들을 보면 전부 다 숫자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입력할 때 숫자만 입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해줬으니까 얘네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후기 등록이라는 그 폼에 우리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구매 후기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보면 지금 좀 이렇게 뜨죠. 여기 보니까 이제 닫기 단추가 있죠. 요 닫기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날짜를 표시한 그림 같은 그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한 후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확인 버튼 얘기하는 거죠. 이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메시지에는 현재 날짜만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우리 제목을 보니까 폼 종료라고 돼 있고 그리고 버튼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 닫기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요 닫기 단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CMD 닫기 클릭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달라고 메시지 박스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메시지의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그 메시지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트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버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버튼의 종류는 우리가 확인 버튼이 하나만 있을 때는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타이틀, 우리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제목은 폼 종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글씨 입력할 때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폼 한 칸 띄고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 끝났어요. 끝났고 이 메시지 박스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폼을 종료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unload me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unload me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3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확인 한번 하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구매 후기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맨 위에 이제 제목은 보니까 폼 종료 똑같이 이제 되어 있고 현재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이 폼이 화면상에서 이제 종료가 돼서 사라지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폼이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시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뭐 문제 풀어봤을 때 크게 어려운 그런 코드들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매크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차트 수정하는 거 프로시저 작성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